안녕하세요, 유세입니다. 여러분, 말 잘하는 사람 보면은 부럽지 않으세요? 말 잘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부러워하는 대상인 것 같아요, 누구든지. 그런데 그 말 잘한다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말을 굉장히 달변이라서 어려운 용어나 막 전문 용어로 막 섞어서 막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 거? 그걸 말 잘한다고 사실 얘기하지 않죠. 그건 그야말로 달변이라고 하는 거고, 실질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거는, 사람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. 또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고,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직장인이라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,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말을 잘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. 말을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유리한 그런 무기 같은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실질적으로 그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어요.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거를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책들을 막 읽거나 그래요. 그런데 실제로 말을 주변에서 잘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?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말하기에 관련된 책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왜일까요, 여러분? 이론을 보고 나서 본인이 이게 완전 몸에 탁 붙도록 스스로 훈련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수영을 잘하고 싶어. 테니스를 잘 치고 싶어. 막 이러면 그걸 갖고 막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. 막 수영 잘하는 법, 테니스 잘 치는 법을 막 이론적으로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내 몸을 써서 내 몸에 익히지 않으면 결국 뭐 수영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잘할 수가 없는 거죠. 말도 똑같습니다, 여러분. 방송을 보고 아니면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래 라는 거를 듣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막 훈련을 해서 저절로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에 붙이기 전까지는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늘의 직장 수업 목표가 뭔가 하면요, 말 잘하는 그런 방법, 꿀팁,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3가지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1부에서는요.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전, 훈련.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되는지 훈련하는 방법을 회사에서 아니면 또 이제 뭐 가족 간에 이런 것들을 실전 훈련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먼저 1부 시작할까요? 말을 잘한다는 건요, 여러분. 목표를 저희가 정하시자고요.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할 거예요. 그런데 그 목표는 뭔가 하면, 심플하게, 아주 단순하게, 쉽게 핵심을 전달하는 거. 이거를 지금 그런 말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 게 일단 1차 목표예요, 여러분. 그러면, 자, 첫 번째 어떤 건가 하면,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둬야 돼요, 여러분. 자, 일단 우리 목표 정해졌어요. 말 잘하기 목표. 그 목표를 가지고 말 잘하는 어떤 그런 요령, 첫 번째 비결, 첫 번째 뭔가 하면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. 이런 거 많죠.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어떤 대화를 무르르듯이 잘 흐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칭찬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뭔가 하면 대화의 주인공이 바로 내 앞에서 나랑 함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.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사람이, 상대편이 주인공이다.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자고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함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자기가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와, 정말 잘했구나. 진짜 좋겠다. 이렇게
공감을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쁜 일이 생겼어. 그 사람한테. 뭐 회사에서 굉장히 직장 상사한테 어마어마하게 깨졌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. 그럴 때 굉장히 속상했겠다. 완전 너무 화났겠다. 너무 창피했겠다. 너무 마음 아팠겠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. 거기다 대고 야 말도 마. 지난번에 그 팀장 모시고 있을 때 나 깨진 거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. 난 그때 완전히 정말 사표 그날로 쓸 뻔했다니까.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? 갑자기 주인공이 나한테로 내가 된 거예요. 내가.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공감이 아니에요. 절대로. 그거는 그 사람을 주인공이 아닌 나로 화제를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시다고 그랬어요. 상대편이.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러면 우리 부모님은 말이야 예전에 야 니네 부모님 그 연세에 그 정도 아픈 거는 아프신 것도 아니야. 편찮으신 것도 아니야. 야 우리 부모님은 말도 마라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닌 거죠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이혼을 할까 이러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. 그럼 거기다 대고서 야 나는 거의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야. 그냥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도움 안 돼요, 여러분. 그래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.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꺼낸 얘기에 대해서 나를 주인공으로 다시 나에 대해서 화제를 전환하지 말아라. 첫 번째 원칙입니다, 여러분.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. 이제 좋은 일, 나쁜 일을 떠나서 평범한 일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서 누가 야 어제 나 굉장히 맛집 찾아냈다. 그 집 생각지도 않게 우연히 들어갔는데 완전 맛있어.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파스타를 굉장히 잘하는 집이라고 치자고요. 파스타 그렇게 맛있게 하는 집 처음 봤어. 이 사람은 그 파스타 맛있게 한 집을 찾아낸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다 대고서 그래? 그렇게 맛있어? 그럼 파스타 무슨 종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? 셰프가 이태리 사람이야?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얘기에 어떤 그런 화제를 계속 이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다 대고 야야야 거기 말고 있잖아. 나는 더 맛있는 데 찾았어. 내 인스타그램 올린 거 너 혹시 봤니? 그러면서 갑자기 나로 전환하는 거. 아무리 평범한 일인데도 이렇게 나로 갑자기 얘기가 전환되면 좋은 대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첫 번째 원칙. 관심의 초점은 주인공은 상대방에다가 둬라.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원칙이고요. 두 번째.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, 여러분. 대화 주제에서. 근데 이런 대화법 사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요.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. 그래서 대화법책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이렇게 체크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건 어떤 거? 대화의 일관되게 자 A로 시작하면 자 A로 끝나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. 이제 친구가 이제 동료가 영어 공부해야 되겠어. 지난번에 미국에서 파트너들 왔는데 완전히 팀장님 말씀 잘하시고 이러고 밑에 신입사원들 많았는데 나 혼자 이제 꿀모름 벙어리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서 야 너무 곤욕스럽더라. 영어 회화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? 요새는 미드나 아니면 미국 영화로 이렇게 회화 가르치는 거 재밌게 가르치는 거 그런 것도 있다던데 뭘로 하면 좋을까?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, 동료가.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그러면 이제 그 회화에 대한 얘기를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같이 공감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고 보니까 나 있지 그 영화 있잖아 이번에 개봉하는 거 그거 진짜 그거 표가 없어가지고 다 매진이야 천만 간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냐고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지금 영화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그 영화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서 갑자기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영어
회화에 관련된 영화는 전혀 관련 없는 영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죠. 내가 혹시 그런 식으로 평소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렇게 무심하게 얘기를 하지 않나, 이거를 갖다가 항상 여러분 이렇게 좀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몸에 탁 붙을 때까지는 늘 이렇게 주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아,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? 아닌가? 이렇게. 그러니까 그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, A로 시작한 얘기를 지금 A로 끝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버릇하는 거. 그게 말 잘하기 훈련의 가장 이제 기본 마음 바탕인 것 같습니다. 기본 태도. 그래서 자, A로 시작했으면 A로 끝나야 되고, O로 시작했으면 O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엉뚱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막 환절기 막 가는데, 사실 막 추운 날도 있고 갑자기 너무 더운 날도 있잖아요. 그러면 뭐 이건 겨울옷을 입기도 애매하고, 뭐 그렇다고 반팔 입고 나서기도 애매하고, 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봄, 가을 옷이 굉장히 안 돼요, 요새. 그래서 막 이제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. 요즘 무슨 옷을 입어야 돼? 도대체 아침에 나설 땐 춥고 대낮엔 더운데 옷 입기가 너무 애매해. 이렇게 옷장을 봐도 입을 옷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탁 받아서 그렇지. 그러니까 뭐 안에는 반팔 입고 겉에 그냥 자켓을 입고, 그래서 낮에 이렇게 벗고 뭐 이렇게 다녀야 될 것 같아. 뭐 그렇게 안 하면 뭐 아침 저녁으로 감기 걸리지 않겠어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, 거기다 대놓고서 뭐 갑자기 뭐 옷 얘기하는데 무슨 딴 얘기, 엉뚱한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가 되면은 서로 이제 일관된 어떤 대화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, 대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, 세 번째, 뭔가 하면요, 바디랭귀지도 대화다. 바디랭귀지도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.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우리가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. 뭐 이런 얘기는 뭐 매일 듣잖아요. 그런데 내가 과연 리액션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?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글쎄,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자, 리액션을 잘한다는 건 뭔가 하면 리액션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, 여러분? 진정성이에요. 진정성. 거짓말로, 가짜로, 오버해서 그렇게 리액션 하는 건 상대방이 알아요. 그리고 기분 나빠요. 그래서 리액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막 누가 얘기를 하는데 말 끝나기도 전에 뭐 거기서 내가 뭐 주말에 이런 데 갔었는데 막 이러면 이렇게 말 끝나기 전에도 막 이렇게 막 오버해서 뭐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사실 진정성 아니에요. 그리고 너무 과도한 감탄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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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끝마다 이러고 막 박수 치고 뭐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. 막 너무 얘 왜 이래? 막 이럴 정도로. 그리고 이렇게 막 과도하게 고개를 막 쉬지 않고 끄덕거리고 막 이러는 거. 어머 진짜? 정말로? 막 이런 것도 이게 뭐 좀 센스 있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막 어머 진짜? 정말로? 어머 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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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돼요 여러분. 근데 그런 그 과도한 리액션을 이게 과도한 줄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리액션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지금 리액션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지 않은가? 그거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, 여러분들이 누구랑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리액션이 참 이렇게 참 센스 있게 잘 맞는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셨다가 그 사람 흉내를 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표정으로 동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, 여러분. 여자 남자 가릴 건 아닌데 사실 주류의 경향을 보면 여자들이 표정으로 동의하는데 조금 유리하죠. 더 잘해요, 원래. 어떤 건가 하면 너무 무뚝뚝하거나 무표정한 거는 리액션이 거의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쪽은 막 기분 좋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 무심하게,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자, 내가 혹시 너무 그렇지 않은가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
상대방이 막 좋아서 막 웃으면서 기쁜 일, 있잖아, 나 이제 좋은 일 생겼다? 막 이러면 같이 막 웃으면서, 왜, 뭔데?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거. 그리고 막 상대방이 막 풀이 팍 죽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울상 짓고 막 이렇게 있으면 같이, 왜 그러는데? 막 이렇게 같이 울상 짓고, 같이 슬퍼하고 이러는 거. 그러는 거 여러분, 말을 잘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리액션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리액션이 말만큼 굉장히 중요하다. 리액션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. 잘 못하신 내가 이 리액션이 난 잘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리액션이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?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는 리액션. 그 사람의 정말 공감해주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 사람과 하는 대화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떤 리액션의 진정성을 담아서 할 때 우리는 말 잘하기에 기본을 갖추는 겁니다, 여러분. 세 가지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, 여러분?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세 가지 말고 한 100가지쯤은 있어요. 책에도 있고 어디에 없겠어요.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고 하는데. 그런데 일단 몸에 붙이는 거는 이 세 가지로 일단 몸에 한번 붙여보시자고요. 세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떠올리셔서 내가 지금 그 세 가지대로 지금 이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나?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 이제 말하기 기초 세 가지 말 잘하는 기초 세 가지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실전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유세미 직장수업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시청자들 계시면요.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.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